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 이제는 사상 최고치 바꾸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된다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많이 푼다거나 뭔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올라갈 때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경제 활동하고 직장에 출근하고 가게 문을 열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경제를 조금씩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주가가 결국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주가도 그냥 가만히 냅두면 조금씩 올라가는 게 되겠죠. 특별한 뉴스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뉴스 아니죠.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스거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의 주가 상승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물론 매일 올라가는 건 아니죠.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다가 또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 있고 사상 최고치 했다가 그러다 보면 또한 1, 2%씩 떨어지기도 했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냐에 대해서는 저도 내일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제 요즘 생각은 이게 좀 길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지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7월 7일자로 쓴 리포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쓴 리포트를 PDF 파일로 보실 수 있는 게 검색 사이트에서 하나투자증권 공식 블로그 이런 거 찾아보시면 블로그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저를 포함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쓴 리포트들을 쭉 올려놨습니다. 또는 한경닷컴에서 하는 한경 컨센서스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 사이트에다가 한경 컨센서스 이렇게 입력하고 보시면 들어가시면 저희 회사를 포함한 증권회사 모두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제가 7월 7일 날 쓴 리포트는 그 중에서 경제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날짜로 보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쓴 리포트의 내용인데 지금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경제를 경제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 얼마가 된다, 올해 연간으로 4% 된다 이런 거 말고 경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되겠네. 여기에 투자를 해볼까?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경제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내구재 소비입니다. 내구재 소비.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 데이터가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한국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고 전 세계가 좀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미국은 이제 가계라고 안 하고 저는 개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가계 소비, 개인 소비에서 내구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낸 차트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눠요. 상품을 소비한다,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거 가령 이제 마트나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사는 거, 가전제품을 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 서비스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는다, 카페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마신다, 호텔에 간다 이런 거 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는 상품, 서비스 이렇게 나누는데 이 상품도 내구재, 비내구재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지금 당장 휴지를 샀다. 이거는 금방 소모가 되는 거죠. 이거는 비내구재라고 부르고 내가 컴퓨터를 샀다. 자동차 샀다. 이러면 이거는 내구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구재가
미국 이거 꽤 클 것 같죠, 소비에서. 근데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오랫동안 한 미국 개인의 전체 소비에서 12, 13%를 하다가 이게 2008년 이후로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다가 지난 한 10년 이상 굉장히 낮은 수준 10% 정도만 유지하다가 근데 이게 작년에 팬데믹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요거 중심을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 일본처럼 될 것 같다. 전 세계 일본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니고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 그 물가가 서비스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호텔이나 카페에서 가격 내리는 거 봤습니까? 더 올렸죠. 어디서 주로 물가가 떨어졌냐면 이 내구재에서 주로 많이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쯤에서 뭐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SNS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베블렌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비가 진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다. 소비죠. 분명히 소비인데 우리의 소비라고 하는 게 정말 배고픈 걸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밥 먹는 걸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비닐봉투 들고 다녀도 되는데 고가의 백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는 시선 속에서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하차감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베블렌이라는 경제학자는 이걸 굉장히 나쁘게 봤습니다. 나쁘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이 소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많은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소비를 하는데 이 SNS가 보급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동차 사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이거 몇 번 올리겠습니까? 잘 올리지도 않고. 내가 집에 냉장고 텔레비전 바꿨다. 그거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얼마나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거는 매번 새로운 사진을 올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 SNS의 보급 이후로 내구재 소비가 확 줄어듭니다. 전체 소비에서. 그만큼 사람들은 맛집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활동에 집중했어요. 저는 이걸 이제 소비의 서비스화라고 부릅니다. 소비의 서비스화 또는 소비가 굉장히 소프트해졌다. 딱딱한 자동차나 텔레비전 사는 소비가 줄어들고 그 자리를 서비스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죠. 내구재 쪽에서. 근데 공장을 당장 없애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만들어라. 남들보다 더 많이 만들어서 싸게 만들자. 이쪽에서 계속 기술 혁신을 살아남기 위해서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다른 제조업체는 망하고 나는 살자 그러면서 계속 출혈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로 물가를 계속 떨어뜨려 온 거죠. 우리가 디플레이션 이야기한 거 전부 다 이쪽이에요. 전부 다 내구재 쪽입니다. 이 소비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공장은 줄이지 못하고 있었고. 근데 작년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딱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동안 등하시했던 내구재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뭐 집에서 내가 그 가구를 바꿀까? 뭐 텔레비전 바꿀까? 이런 생각보다 아니 거기 왜 돈을 써? 그 돈 가지고 여행 가야지, 맛집 가야지 라고 했는데 이제 여행 맛집이 안 되니까 그게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가전제품을 바꾸기 시작해요.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한다고 바빴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거나 그럴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비싼 차를 사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구재 쪽의 소비가 크게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십몇 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일이거든요. 갑자기 수요가 증가했는데 기업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전에는 공급 초과였는데 갑작스럽게 수요 초과가 돼버린 겁니다. 야, 저렇게 비싼 텔레비전 뭐 팔리겠나? 그냥 전시용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어요.
제조업체가 자랑한다고 만드는 거겠지라고 생각들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불티나게 팔려나가 버립니다. 자동차도 야 저거 누가 저렇게 비싼 거 사겠나라고 했는데 비싼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한 대 살려고 그러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공급 초과해서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는 수요 초과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지금 수출 잘 되고 있거든요. 주요 수출 품목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뭐 수출하겠습니까? 우리 서비스 수출 안 합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윈도우즈 11 이런 거 수출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서비스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로 뭐 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거 굉장히 하드한 거 수출하죠. 대부분이 다 그랬는데 수출이 급격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쪽에 하드한 산업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물량을 열심히 생산을 돌려도 물량을 다 맞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생산은 계속 하는데 물량을 다 맞추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수주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여전히 경제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갑작스럽게 생산이 확 증가하니까 여기저기 부품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동차용 반도체 이런 부품이 모자라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구재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것 때문에 공장을 열심히 돌리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생산이 들쭉날쭉이래요. 자동차 대표적이죠. 뭐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좀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1월, 2월, 3월에는 이게 생산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는데 4월, 5월을 보면 생산이 좀 둔화가 됩니다. 부품이 부족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을 하려고 보니 이거 부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병목 현상처럼 이것만 좀 원활하게 공급되면 확 생산을 늘리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서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지금 현재 경제를 보는 굉장히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을 볼 때 뭐 종목 단위로 보기는 어렵겠죠. 산업 단위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더 크게 해가지고 산업 여러 개 산업을 섹터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로 이렇게 주식시장을 보면 종목 단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겠죠. 11개 되니까. 그 11개 섹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뭐 정유다 이런 거, 정유업체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원유를 캐내는 업체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재, 이거는 그러니까 광산 이런 쪽과 관련됐고 우리나라의 포스코 이런 기업들도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 기계 만들고 뭐 선박 만들고 건설하고 산업재,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경기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서 소비가 들쭉날쭉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이런 것들 되겠죠. 내구재가 주로 이 경기 소비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뭐 음식료, 이거는 이제 뭐 경기 좋고 나쁘고 무관하게 화장품 이런 건 일정하게 쓰는 거 필수 소비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IT 있겠죠. IT는 컴퓨터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하드한 내구재 소비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의약품, 뭐 바이오 이런 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금융, 그리고 통신, 미디어, 유틸리티,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게 11개 섹터가 되는데 이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게 이 경기 소비재, 자동차하고 IT, 그 다음에 산업재 이런 쪽이에요. 굉장히 하드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이것도 다 하드하죠. 굉장히 하드한 쪽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작년 팬데믹 이후로 나타난 경제의 가장 큰 변화가 사람들이 맛집 다니고 여행 다니던 소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어서 이 억눌린 소비가 어디로 튀었느냐면 내구재 쪽으로, 자동차, 컴퓨터, 텔레비전 이런 쪽으로 소비가 폭발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한 업종에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한 가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한번 바뀐 이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다시 경제가 정상화되고 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시 옛날처럼 맛집 여행 다니는 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여행 맛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한꺼번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년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 풍토병처럼 여기저기서 계속 이제 이런 바이러스 확산이 조금씩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소비는 할 겁니다. 이 맛집 여행 소비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하면 그거를 이쪽으로 계속 분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하드한 산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IT, 소재, 산업재 이쪽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키워드 두 개를 말씀드릴 건데, 두 번째 키워드는 자, 이 억눌렸던 맛집 여행 서비스 소비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억눌려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돈 다 썼잖아. 내구재 산다고. 돈을 다 썼으면 이거는 그냥 안 늘어날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면 작년에 그리고 올해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풀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풀었습니다. 한 번에 뭐 2조 달러씩 이렇게 풀었습니다. GDP의 10%씩 막 풀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내구재 소비를 다 했느냐? 아닙니다. 안 하고 가계가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 돈을 여전히 보면 저축으로 그냥 갖고 있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세후로 100만 원 벌면 7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합니다. 저축률이 7%인데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저축률을 보니까 21%예요. 100만 원 번 거를 그 100만 원에는 이제 정부가 지원해 준 돈도 꽤 많죠. 그 중에서 21만 원을 갖고 있습니다. 내구재 소비하고도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축에 재미를 붙여서 계속 저축을 할 것이다.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고 결국 소비를 할 겁니다. 근데 내구재 소비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소비하려고 해도 이게 물건을 주문해도 물건이 없대요. 최근에 나온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게임기 보면 살려고 해도 물건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물건을 구하지 못해서 이 소비를 계속 늘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언젠가는 이 맛집 여행 소비로 쓰겠죠. 올해 1분기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올라오진 않고 조금씩 올라요. 왜냐하면 계속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나와서 소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는 야, 보복 소비가 이제 본격화됐다. 경제가 이제 정말 정상화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고 있다 보면 또 줄어들고 이런 식의 패턴을 들쭉날쭉을 계속 해왔는데 이 증가하는 폭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요. 예전하고 비교해서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가 저축을 계속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3분기 아니면 4분기. 바이러스 확산이나 백신 보급이 어떤 속도가 될지 우리가 불확실한 게 많기 때문에 뭐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많은 나라에서 올해 가을쯤 되면 어쨌든 백신 보급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여름에 터질 거냐 안 그러면 가을에 터질 거냐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조만간에 그동안 1년 동안은 내구재 소비 가지고 세상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주가 상승은 자동차, IT 이쪽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조선 이런 쪽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재 이쪽에서 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이 소비도 바톤 터치하지 않겠는가. 내구재 쪽에 소비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 이제 어느 순간 올해 여름 아니면 가을, 그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가을까지는 확실히 될 것 같다. 여름은 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여름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이게 폭발할지 안 그러면 안 할지. 근데 여름에 안 하게 되면 가을. 그래서 경제 데이터로는 3분기 또는 4분기 정도가 되면 이 본격적인 서비스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런 걸 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이제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이게 언제 폭발할 거냐. 사람들이 돈은 있다더라. 저축을 많이 갖고 있어 돈은 있고,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심이 되면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소비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때 뭘 하게 될까? 어떤 소비를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